네, 체포적부심 심사가 윤 대통령 7시에 끝났습니다. 1989년생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니까요. 한 2년째 하고 있네요. 그전에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판사를 지냈고요. 연수원 44기입니다. 연수원 44기면 거의 사법시험이 끝날 때쯤 없어질 때쯤 붙었네요. 제 54회 사법시험 합격했고요. 네, 이런 사람인데 89년생이니까 나이는 35, 6쯤 됐죠. 네, 지금 형사 32단독인데요. 영장, 이 체포영장 정당한지 이 젊은 판사가 지금 어깨에 큰 짐을 졌네요. 그런데 판사는 말이죠, 젊든 나이가 들었든 단독제 기관입니다. 단독이라는 말은 혼자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단독 판사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습니다. 판사는 혼자 결정합니다. 이게 국회의원하고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혼자 한 명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판사는 혼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판사한테는 그런 권한을 줄까요? 바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특별한 사명을 맡긴 겁니다. 누가? 우리 국민이. 다만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특별한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이 자격 속에는 말이죠, 실력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때 양심은 법에 따른 객관적 양심을 말합니다. 주관적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법을 왜곡하지 말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자신의 정책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판단할 그런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법복을 입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복이라는 게 없어요. 사복이죠. 왜 그럴까요? 왜 판사한테는 법복을 입힐까요? 그 옷을 입은 순간 당신은 개인, 자연인, 소진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옷을 입은 순간 당신은 헌법과 법과 양심에 따라서 신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막중한, 엄중한 사명을 띤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말이죠, 얘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이 체포가 잘 되는가 못 되는가, 그거 판단하는 거 쉽진 않죠. 그래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점치듯이 주사위를 던져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 나오는가 뒷면 나오는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옛날 주설시대에 무당한테 물어보고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그건 복골복이죠. 복불복이죠. 이거는 법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포영장은 너무나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첫 번째,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어떻게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지금 서부지방법원은 관할법원이 아닙니다. 관할법원도 아닌데 어떻게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이순영 판사가 발부한 첫 번째 그 영장은 형식법 110조 111조를 임의로 적용 배제함으로써 삼권 분립을 어겼습니다. 판사가 입법부까지 겸했습니다. 인정될 수 없지요. 네 번째, 이번에 새로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거기에는 110조 111조를 배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경호처의 허락을 받고 또 대통령 관저 그 장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냥 밀고 들어갔습니다. 불법입니다. 영장을 불법으로 집행했습니다. 또
그 경비단 55 경비단을 배제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속여가지고 공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불법 영장입니다. 불법으로 또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영장을 불법으로 신청하고 영장을 불법으로 발부받고 영장을 불법으로 집행했습니다. 이런 불법을 판사가 바로잡지 않으면 누가 바로잡습니까? 아, 동료 판사가 영장을 내줬으니까 아니 내가 그냥 뭐 동료 판사가 내줬는데 뭐 내가 여기다 태클 걸면 나만 괜히 찍히는 거 아니야? 나만 앞으로 판사 생활하는 거 고루어지는 거 아니야? 혹시 다음에 이재명이 뭐 대통령 될지도 모른다는데 이재명한테 찍혀가지고 이거 뭐 한직으로 놔두는 거 아니야? 그런 판사가 아닙니다. 그런 판사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판사가 말이죠. 자기 양심에 반하는 판결을 한다고 칩시다. 평생 양심에 찔려가지고 제명에 못 삽니다. 급살합니다. 불행해집니다. 가족이 잘못되든지 자기가 잘못되든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기가 딱 보니까 불법이 확실해. 이건 안 돼. 그런데 아유 괜히 이거 뭐 체포영장 이거 체포적부심 들어왔을 때 그 인용해 주는 것이 한 7, 8%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다 기각인데 내가 괜히 이거 인용해 줘서 인통 석방하면 괜히 내란 수개범을 도와줬다고 내란 수개범의 공범으로 몰리겠지? 민주당이 가만히 안 있겠지? 괴롭겠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옷을 벗어야죠. 판사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의 대리인 역할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옳고 그른 걸 판단한다는 거, 이름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는 거, 누가 옳은지를 판단한다는 거, 제가 거짓말하는지 얘가 거짓말하는지 판단한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특별한 자격을 부여하고 그리고 또 판사가 법정에 들어오면 모두 일어서서 기립하고 이거는 그 엄청난 수고에 대한 경의입니다. 판사가 신이라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하니까 존경을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존경을 받으려면 존경을 받을 만한 재판을 해야죠. 불법을 알면서도 잘못된 것인지를 알면서도 정치적 성향으로 내지는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엉터리 판결을 한다면 무간지옥에 갑니다. 원래 판사가 양심을 어기고 엉터리 판결을 하면 100% 무간지옥에 갑니다. 무간지옥이라는 것은 지옥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지옥을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간이라는 것은 틈이 없다는 겁니다. 틈이 없는 곳에 끼어가지고 비명을 영원히 질러야 되는 무간지옥에 갑니다. 틈이 없는 공간에 갇혀서 교도소는 구치소는 3평이라도 되고 2.2평이라도 되죠. 무간지옥은 틈이 없는 공간에 갇혔다는 뜻입니다. 두 개의 돌멩이가 딱 붙었는데 거기 갇혔다는 뜻이에요. 쥐포되는 겁니다. 쥐포돼 가지고서 영원히 비명을 질러야 되는 무간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 소진섭 판사 89년생답게 젊은 판사답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할 것을 믿습니다. Let's go together.